강원도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육향산. 이곳에는 예로부터 주민들이 매우 신성하게 여기던 비석이 하나 있다. 이 비석은 바로 척주동해비다. 여기서 척주는 삼척의 옛 이름이다. 비석의 높이는 170cm, 너비는 76cm이며 검은색 오석으로 만들어졌다. 척주동해비는 현재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어 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 사람들은 척주동해비에 영험한 힘이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석에 새겨진 글을 종이에 닦고 난 다음 집에 소중하게 보관했다. 신묘한 힘을 지닌 비석이니 이 탁본을 집에 간직하면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척주동해비가 무엇이길래 그러는 것일까? 이 비석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자.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대학자였던 허목. 그는 오랫동안 학문에만 전념하다가 60세가 넘어 뒤늦게 관직에 올랐다. 그러던 중 조선 17대 임금인 효종이 붕어하게 되었고, 이때 서인과 남인은 효종의 계비가 상복을 입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송 논쟁인데, 당시 서인의 우두머리는 송시열, 남인의 우두머리는 허목이었다. 예송 논쟁에서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남인은 실각하게 되었고, 이 일의 여파로 허목은 좌천되어 삼척의 부사로 가게 되었다. 허목은 비록 좌천되어 삼척으로 오게 된 것이지만 지방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하며 주민들을 위해 애썼다. 그런데 그 당시 삼척은 잦은 해일과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거센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바닷물이 시내까지 자주 밀려 들어왔으며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에 물이 범람했다. 해일이 몰려올 때는 바닷가로부터 30리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동원 마루에까지 바닷물이 밀려들 정도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고 재산을 잃기도 했으며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자 허목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방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661년 허목은 바람과 파도가 거센 동해를 달래기 위해 글을 지었다. 그 다음 허목은 자신의 특별한 서체인 전서체로 이 글을 적었고 이를 빗문으로 새겨 비석을 만들었다. 허목이 비석에 새긴 문장은 동해송이라고 한다. 동해송은 총 192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해 바다를 예찬하는 내용과 바다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척주동해비를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허목은 주역에도 아주 능통했던 인물로 척주동해비는 주역을 바탕으로 풀이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허목은 유학자였지만 도가의 인물들과도 교류하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척주동해비의 비문에도 도가의 주술적인 비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허목은 이 비석을 정라항, 즉 지금의 삼척항 앞에 있는 말리도라는 돌섬에 세웠다. 그런데 비석을 세우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심한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바닷물이 넘쳐 시내까지 들어오는 일이 없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신기한 비석의 위력에 감탄하며 이 비석을 태조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조류를 물리치는 비석이라는 뜻이다. 그러자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삼척 부사 허목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다.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지 않자 농작물의 피해도 적어졌고 어부들은 파도가 잦아든 바다에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도 조금 더 윤택해졌다. 그 후 허목은 2년간의 짧은 삼척 부임을 마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때 삼척 부사로 새로 부임해온 사람은 허목이 있던 정파와는 반대 정파에 속한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의 이방으로부터 척주동해비에 관해 상세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자 신임 부사는 모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말하며 비석을 깨트려 버렸다. 그런데 비석이 사라지고 난 뒤 삼척에는 다시 거센 풍랑과 해일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백성들의 원성이 치솟았다. 하지만 비석은 이미 깨져 사라져 버렸기에 신임 부사는 난감하기만 했다. 그때 관리한 사람이 조용히 신임 부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비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허목은 앞날을 내다보고 당시 비석을 만들 때 두 개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허목은 이 사실을 한 어린아이에게만 비밀스럽게 알려주었는데 그때의 아이가 바로 지금의 이 관리였다. 훗날 이러한 일이 생기면 그 비석을 꺼내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비석은 동원의 대청 밑에 묻혀 있습니다. 신임 부사는 그 비석을 꺼내라 지시한 다음 육향산 동쪽에 비석을 다시 세웠다. 이때가 1710년이었다. 비석을 다시 세우고 나자 바다는 다시금 잔잔해졌다고 한다. 그러자 비석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 신묘한 비석의 힘에 놀라워하면서 비석의 글씨를 탁본해서 집에 소장하기 시작했다. 비석에 담긴 신비한 위력이 재해를 물리치고 가정에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척주동에 비해 글을 넣은 병풍이나 도자기 제품 등을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비각이 세워졌다. 현재 있는 척주동의 비는 첫 번째 비석이 사라진 후 다시 세운 두 번째 비석이다. 처음에 허목 선생이 정라항에 세웠던 것을 두 번째 세울 때는 육향산 동쪽에 세웠고 이후 1969년에 다시 지금의 위치인 육향산 정상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척주 동해비는 지금도 육향산 정상에서 동해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그런데 삼척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척주 동해비를 세울 때 허목 선생이 남겼다는 예언이다. 그 예언을 들어보자. 지금의 작은 해일이나 수해는 나의 비석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큰 해일이 오면 내 비석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 그때는 이곳을 떠나라. 이곳 관동지방에 대화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거대한 물난리가 닥쳐올 것이다. 대화재가 일어나면 관동을 떠나서 다른 내륙으로 갈 것이며 그나마도 안 되면 두타산 꼭대기에 솥단지 하나 들고 피난을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허목 선생은 관동 지방에 큰 화재가 일어난 후에 커다란 물난리가 닥쳐온다고 예언했다. 예언에서 말한 두타산은 현재 동해시에 있는 산이다. 이는 척주 동해비가 세워진 근방에서는 제일 높은 산으로 높이는 1357m다. 허목 선생은 이 정도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해일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지구의 지축 이동이나 극이동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거대한 해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랫동안 동해 삼척 지역의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신묘한 비석 척주동의 비, 그리고 그 비석을 세우며 남겼다는 허목 선생의 두려운 예언. 이 예언은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삼척과 동해 지방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